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물리 21강 오늘은 정보의 전달과 저장의 수능 2점 테스트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자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파는 보통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전자파는 TV와 같은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진동수 10의 3제곱 헤르츠 이하의 저주파나 그 다음에 휴대폰 전파로 사용되는 진동수 2 곱하기 10의 9승, 그죠? 9제곱 헤르츠의 정도의 이제 극초단파가 대표적이다.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전자파가 방출되는 가전제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얘를 끄면 되죠. 예, 끄는 거 아니면 더 확실한 건 코드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돼 있는데 전자파는 횡파다. 그렇죠. 전자기파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서로를 매질로 삼으면서 진동하면서 전파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진공 중에서 니은의 속력은 기역의 속력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전자기파잖아요. 다 빛의 속력 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의 영역에 따라서 얘가 템포가 크면 보폭이 짧고 그 다음에 보폭이 크면 템포가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빛의 속력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네들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전제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파의 진동수는 감소한다는 건데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요. 멀리 있어도 얘는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거든. 그죠? 같은 보폭으로.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보폭으로. 이제 사실 이건 뭐냐면 멀리 갈수록 실제로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잘 묻지는 않는데 그 문제를 냈어요. 이게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다 보면 점점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소실이 되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질이 없어도 되죠. 그럼 매질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근데 공기도 지금 이 전자기파를 방해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진폭이 줄어요. 마치 마찰처럼. 이런 마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폭이 줄어서 점점 소실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이런 거는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폭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진동수는 변함이 없고요. 요게 이제 진폭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근데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파장에 따라 전자기파를 분류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정연 요소인데 항상 문제 나온다 그랬죠. 예, 이게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점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표는 전자기파의 특징과 이용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전자기파 가를 보게 되면 형광물질이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므로 위조지폐 검사 등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 자외선이죠. 자외선. 그래서 원래 가시광선 영역보다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 에너지를 여기서 주게 되면 얘가 이만큼까지 점프했다가 한 단계 다음 단계 떨어지면서 그때 가시광선 영역을 2단계로 떨어지면서 가시광선 영역. 그러니까 자외선 넣었을 때 그냥 바로 떨어지면 자외선 영역에 그 빛을 방출하잖아요. 근데 다음 두 단계 거쳐서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을 방출하는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위조지폐 검사에도 활용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형광등이에요. 그 형광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특성이 2단계를 거쳐서 떨어져요. 그래서 자외선 매겨놓고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토해내게 만들어서 형광등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정액 검사 같은 데도 활용되죠. 여러분들 뭐 범죄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이게 그 정액 반응 검사 같은 거 정액 같은 게 이제 자외선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빛나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 혹시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절이 잘 일어나면 이게 파장이 우선 길다는 얘기예요. 회절이 잘 된다는 얘기는 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라디오나 무선 통신에 이용된다. 이거는 요거죠. 전파 영역. 그 다음에 자외선 영역은 A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가는 A 영역에 속한다. 맞는 내용 되겠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이거 빛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쪽이 진동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파동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나타낼 땐 그냥 빛 알갱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이중성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 F로 본다면 여기서 보는 얘네들은 진동수가 크지만 파장이 짧은 애들이 되겠고 이쪽 애들은 진동수가 작지만 파장이 긴 애들이 되겠는데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하죠. 보이죠?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요 A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가가 더 큰 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디귿 보면 X선 이 부분 얘기했는데 높은 온도로 가열된 물체의 원자나 분자의 열운동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알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그 물리학의 쉽게 말하면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물리학이다.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이 그 발전기랑 모터 구조 완전히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었냐면 지난 시간에는 안테나도 인풋이 뭐가 아웃풋이 뭐냐 이거지 사실 구조 자체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X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빛에너지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빛에너지를 넣게 되면 그렇죠? 얘가 이렇게 전이됐다가 다시 빛에너지를 토해내는 이런 것들 요거를 응용하는 건데 텅스텐이나 흑연판 같은 그렇죠? 그런 물질들의 이제 원자들이 빠글빠글하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요 진동세 빛을 넣어줄 때 X선 자체를 넣어줘요. X선 자체를 넣어주게 되면 전자들이 이게 워낙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전자들이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회절된 그 여기 X선이 여기 선생님 파장으로 여기는 X선을 나타냈는데 요 X선에 대한 요 파장을 선생님이 표시한다면 이 파장이 좀 길어져서 원래 들어갔던 애가 에너지가 손실이 되고 나머지는 튀어나가는 거 전자를 튀어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컴퓨터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얘를 뭘 넣어주냐면 자, 선생님 이거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이제 엑스레이 만드는 법입니다. 전자를 여기다 때려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넣어줬을 땐 전자가 튀어나왔잖아요. 전자 떼어 넣어주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나와요. 그 빛이 뭐냐면 이게 X선이에요. 이게 X선. 엑스레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풋 아웃풋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동일하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한다. 물리2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지만 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엑스레이라는 거는 빛을 넣어주면 그 뭐 전자가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인데 엑스레이를 쏘게 되면 엑스레이를 만들 때는 거꾸로 그렇죠. 전자를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엑스레이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범위들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 1번 같은 경우도 이 진폭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디귿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범위를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높은 온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열 운동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게 열선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적외선이라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적외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X선이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X선에 대한 설명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지 다 이런 식이에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진짜로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거를 막 창조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문제 자체를 이렇게 개발해내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육 과정에서 살짝 벗어난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런 걸 살짝 걸치는 걸 얘기해주면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착안해두면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기억, 니은.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 또 복잡하게 들어갔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는 적외선이니까 그냥 기억, 니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파동피를 발생시켜 물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를 나타낸 거다라고 해서 이거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P는 가시광석보다 파장이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길어요. 마이크로파 영역은. 그러니까 이런 게 암기적인 요소예요. 잘못됐고요. P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전자기파예요. 얘네들도. 전자기파의 파장 긴 쪽 영역이거든요. 그럼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되는데 이런 매질들 주변에 채워진 물질들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공기보다는 물이 더 뻑뻑하죠. 훨씬 더 밀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공기에서가 더 빠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되겠고 금속망은 P를 차폐한다. 그렇죠. 요 금속망은 이 지금 요 전 마이크로파를 차폐해야지. 이게 막 이쪽으로 다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나가면 사람이 익을 거 아니야. 사람도 물 분자로 다 물이 70%인데. 그렇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시광선은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 구멍에 비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전파가 되게 길어요. 이게 사실 뭐 구멍이 있다고 하면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구멍이 있으면
여기서 이게 짧으면 숑 하고 나오지만 이게 너무 길면 이게 휘청휘청하면서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파 입장에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얘네들이 철망들이 막 구멍이 보이지만 마이크로파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맨맨한 철판이야. 이거 그러니까는 반사돼서 튀겨나가지 여기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정반사, 난반사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이 비치는 그런 물질들 있죠. 거울이라든가 아주 매끈한 금속 이런 거 빼고는 다 난반사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뭐 칠판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되게 매끈매끈한 면인데 왜 이게 난반사예요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야. 빛의 기준으로 봐야지. 우리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매끄러운 면이지만 빛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울퉁불퉁한 면이거든. 그래서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난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차폐한다 맞는 내용 정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바꿨습니다. 이제 4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는 동일한 평면에 놓여있는 안테나 P와 Q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P에서 발생한 진동수 F0인 파동이 Q에 수신되어 Q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지금 수신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거 역시 F0의 이제 교류 형태로 여러분들이 전자기파가 방출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되어 있는데 P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된다? 가속 운동을 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 전자의 가속 운동에 의해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니은 보면 P에서 발생한 파동의 진동수는 이렇게와 같다는데 봐봐 이것도 하여튼 되게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4개가 한 세트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시간으로 주었으니까 이 4개가 한 세트가 됐을 때가 한 주기인데 지금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반 주기가 주어졌어요. 여기 하나 2개만. 그러면 이 2개에 대한 거는 T2가 이만큼이고 T1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2 빼기 T1이에요. 근데 여기 2개가 있어야지 주기가 되지. 이렇게 되면 이게 주기가 된다.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그냥 이거지 뭐. T2 빼기 T1 1 이겁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됐죠? 자, P와 Q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얘와 얘의 거리가 멀어져서 안테나가 일로 왔다고 해보죠. T2 빼기 T1은 감소한다. 이거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얘가 전파돼서 왔죠. 응? 전파돼서 왔어. 그럼 얘의 진동수가 F0라는 템포로 지 보폭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거리가 멀어지면 얘가 이걸 알아서 막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막 템포를 더 막 빨리 달리고 막 보폭을 변하고 그래요? 이건 변함이 없다고.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어떻게 된다? 더 오래 걸리겠지. 이해가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진동수,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감소가 아니라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그림은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놓여있는 안테나에 바람 소리구나 이게. 귀신 소리 같네요. 귀신 소리. 여러분 안 들리나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소리가 이상해서요. 자, 그림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놓여있는 안테나에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이 지나가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장이래요 이게. 그쵸? 자, O점과 P점에서 전기장은 5로 되어 있습니다. O점과 P점에서 전기장은 0이네요. 0. 5가 아니고 0으로 되어 있고요. 0으로 지금 딱 보이네요. 그 다음에 O점과 P점 사이 거리가 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반파장이 L이란 얘기죠. 파장은 2L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한 세트. 그래서 이 파장은 우리가 그냥 구해보면 2L이 되겠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X1에서가 X2에서보다 크다고 했는데 X1은 이만큼이죠. X2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X1이 더 크다. 당연한 얘기들만 나열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자기파의 파장은 L이라고 되어 있는데 EL이랑 우리 바로 구했죠. 그래서 EL로 해야 되겠고요. 이 순간 안테나에 있는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자, 전자가 받는 것은 전기장 방향의 반대가 되죠. 지금 요 순간이니까 요거예요. 전기장이 이쪽이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들은
위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 표시할게요.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x1에서가 x2에서보다 크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크다면 자기장도 이렇게 크겠죠. 그 다음에 x2에서 전기장이 작다면 자기장도 작을 것이고, 그래서 x1에서 x2가 어떻게 x1이 더 커야 된다.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를 교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에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다음은 진폭이 일정한 신호 발생 장치에 연결된 필터 회로로 피해 있는 전기 소자 AB에 대한 설명이다. AB는 각각 코일과 축전기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A부터 볼게요. 직류 회로에 연결하면 도선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저항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코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교류 회로에서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어른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애들만 통과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는, 그럼 B는 뭐 당연히 축전기가 될 텐데, 얘가 이제 코일이라고 한다면 얘는 축전기가 될 텐데, 한번 B도 읽어보겠습니다. 교류엘에서는 진동수가 작은 애들을 싫어하죠? 애들은 가라고 하잔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른만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교류엘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해서 어른만 잘 통과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거는 얘는 애들만 통과시키고 얘는 어른만 통과시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애 통과됐죠? 그쵸? 여기 애 통과되고 어른은 일로 통과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애들만 갈 것이다. 이렇게 왔다가 그나마 어른인 애들은 여기로 지나갈 거니까 애들만 여기로 지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저음 스피커예요. 저음 스피커. 자, 그러면 여기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는 고주파 통과 필터라고 그랬는데 고주파가 아니죠. 저주파죠. 그쵸? 저주파가 스피커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가 되겠고, B는 축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축전기 맞고요. A와 B의 위치를 바꿔서 연결하면 고음이 저음보다 스피커에서 더 크게 출력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지금 반대로 하면은 고음이 더 출력되는 거 맞죠? 예, 뭐 더 해볼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보게 되면 축전기고 여기가 이제 코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어른은 통과되고 애들이 만약에 있다면 애들은 요로 지나갈 거고 나머지 어른들은 요로 지나가서 여기는 고음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는 축전기와 저항을 축전기하고 저항을 연결해 놨어요. 교류 전원에 연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나의 PQ는 각각 교류 전원에서 각각 발생하는 교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진동수 주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주기가 주어진 거니까. 그럼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P라는 애를 보게 되면 이 주기니까 TP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까지 하는데 이제 요거 한 주기가 T가 돼요. 그렇죠? 요거를 T라고 할 수 있는데 요때 진동수를 그냥 F라고 선생님이 놓을게요.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Q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까지 오는데 2T가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요 Q의 주기라는 것은 2T이기 때문에 이때 진동수는 T의 진동수를 F라고 한다면 2T 같은 경우는 2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지고 보면 얘가 어른이 되고 얘가 애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축전기 상황에서는 어른을 잘 통과시키겠죠. 애가 들어오면 저항이 커지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물어볼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진동수는 P가 Q의 2배라고 했는데 P가 Q의 2배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니까 우선 얘가 막아버리면, 그렇죠? 얘가 막아버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통과를 잘 시켜놓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기를 비교하는 건데 누가 더 잘 통과한다? 어른일 때 더 잘 통과하잖아요. 축전기는. 그래서 P일 때가 Q일 때보다 크다. 맞는 내용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일 때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자, 중요한 포인트. 저항의 전압기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축전기의 전압을 걸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항과 전압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는데 누가 더 크냐라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은 저항과 전압은 같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애가 지나가면 어떻게 얘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걸린 전압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애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축전기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여기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고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통과될 때, 애가 통과될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전압을 지금 이렇게 작다라고 또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야. P하고 Q가 있을 때 전압이 얘가 더 크게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일 때가 Q일 때보다 작다. Q가 크기 때문에 요거 맞는 내용 되겠네요. 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만 잘 짚으면 문제를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는 많이 고민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할애해서요. 그게 공부하는 자세고 학문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가장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 같은 문제는 깊게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스피드 테스트 같은 거에서 물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딱 하면 척, 딱 하면 척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물리 문제를 30분에 20개를 풀래잖아. 그거는 진짜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를 뭐 어쩌다 한두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내면 안 되는, 그죠? 그거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8번 문제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그린 가는 진폭이 같은 여러 진동세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 장치, 장치의 전기 소자, P, 저항, 스피커를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전기 신호의 진동세에 따라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요. 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진동수가 작을 때 소리가 세게 나왔다는 얘기는 E만 통과시키는 거거든. 1로 E만 통과됐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저음 스피커라는 얘기죠.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P는 축전기와 코일 중 하나를 그랬는데 애가 1로 가야지. 이쪽으로는 어른이 통과가 돼야지. 애를 이쪽으로 통과시키면 어른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는 뭐 어른이 통과, 이쪽으로는 어른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P는 뭐가 된다? 그렇지,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P는 축전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P는 축전기가 맞고요. P는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어른이 될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잘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어른이 될수록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자,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녀석을 회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직렬 연결이에요. 이게 축전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스피커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선생님이 이제 스피커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커진다. 이 지나가는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저항, 어른이니까 잘 통과시키죠? 저항은 작아져요. XC가 작아져. 그럼 이거랑 이 전압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어른이 통과하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원래 전압보다는 줄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나눠 먹는 상황에서 지가 먹던 게 줄다면 어떻게? 그렇죠. 원래 먹던 이 저항의 전압은 처음보다는 어떻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9번입니다. 그림은 세기가 일정하고 진동수가 F1인 전자기파를 코일과 축전기 저항이 연결된 회로로 수신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게 회로가 있고요. 코일과 축전기 있으니까 얘들 조정해서 채널 셀렉팅 하는 겁니다. 자, 수신회로에선 전자기파 공명이나 진동수가 F2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서 지금 셀렉팅한 게 F2란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자기파가 예를 들어서 F1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예를 들어 F2 여기서 뭐 F3 뭐 이런 애가 들어오면 이 셋 중에서 얘네들을 조절해가지고 채널 셀렉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게 F1밖에 없어. 그런데 걔가 공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얘가 셀렉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1이 셀렉팅 됐는데 그때 진동수가 F2라니까는 이게 F1과 F2 이게 같다는 얘기지 말장난이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바로 나오잖아요. F1과 F2 같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수신 회로의 저항값을 2배로 한다? 그러면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2분의 1배가 된다는데 진동수랑 관련 없어요. 저항은 이게 이제 이 본연 저항의 지존이에요. 말 그대로 본연입니다. 이거는 진동수 관련 없이 무조건 저항값이 2배면 전류가 절반으로 줄겠죠. 진동수랑 관련 없어요. 진동수 관련 있는 건 코일과 축전기예요. 그 다음에 수신회로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자, 이게 전기 용량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충전이 되게 되면, 그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축전기 얘기하는 건데, 충전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항이 커지는 개념이죠. 그렇죠? 완충이 되면은 저항이 무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그래서 이 용량이 커진다는 이 전기 용량, 축전기 전기 용량이 커진다는 개념은 충전시키기가 어떻게 됐다? 충전이 어려운 겁니다. 용량이 대용량이니까 충전시키기가 어렵잖아. 이해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커졌다는 얘기는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저항의 개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세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읽어보면 지금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얘만 있을 때 축전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는 요 디귿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문항이 되는데 축전기와 저항만 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류가 증가한다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코일이 있단 말이야. 코일과 지금 축전기가 같이 있으면 이 코일과 축전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서로 싸운다고. 얘는 얼음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얘는 애만 통과시키려고 그래. 서로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데 그럼 얘네들이 합의를 봐서 딱 하나를 통과시키는 건 누구라고? 애 늙은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고유진동수거든요. 여기서는 F1 혹은 F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 고유진동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쫙 연결했을 때 요 F1과 F2일 때 여기서 그때 최대 전류값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얘가 여기서 지금 합의를 본 상황에서 얘가 좀 변하거나 난 어른 더 통과시킬래 아니면은 뭐 얘가 변해가지고 난 애를 더 통과시킬래 싸우기 시작하면 얘가 만약에 더 통과시켜도 얘가 저항을 하고요. 코일이 더 통과를 시켜도 축전기가 저항하기 때문에 이 최대 맥시멈 얘들의 합일점보다는 어떻게 돼? 반드시 전류가 낮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코일도 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증가시켰다면 얘가 갑자기 마음이 약간 변한 거거든? 그럼 얘가 저항을 더 한단 말이야. 야, 합의했는데 왜 합의대로 안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억만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여기가 조사한 어떤 파동의 특성과 교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해가지고 형성되는 파동이다 이 얘기 같아요. 서로를 유도하면서 서로를 교란하면서 전기장 자기장이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이건 뭐예요? 전자기파잖아요. EM 웨이브라고 합니다.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그렇죠? 웨이브잖아. 웨이브 이렇게 됐습니다. 축전기와 코일로 구성된 회로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변화시켜서 특정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수신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기역은 횡파다. 전자기파니까 맞죠? 기역의 속력은 진공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통과하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방해가 돼요. 얘는 지금 공기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죠. 이거 방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빠르겠지.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코일이죠.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어른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다. 맞는 내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좋아요. 자, 11번 문제인데요. RFID 장치예요. 이게 라디오 프레퀀시입니다. 이걸로 이제 통신하는 건데 시내버스의 승차감.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그 쉽게 말하면 뭐 머니 있지? 티머니 같은 거. 그거 이제 그 방식이에요. 요 소통 방식인데 통신 방식인데 승차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가까이 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강좌를 1시간짜리를 만들었는데 막 칠판 가지고 요거 통신 교란시켜 가지고 저기 뭐야 차단기 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여러분 주차장 보면은 그 자동차 차단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뭐 이런 버스카드 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얘들을 다 이제 혼합해서 그 영상은 선생님 봤을 때 그냥 1시간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쭉 봐도 재밌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구나 단번에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뭐 금속 탐지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계산할 때 그 도난 방지기 뭐 다양한 걸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꼭 보길 바라겠고 혹시 만약에 그 영상을 못 찾겠다 그러면 댓글 다세요. 선생님이 그거 좌표 찍어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게 되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거야. 카드잖아. 교통카드. 여러분들이 단말기 들고 다녀요. 단말기 메고 다니면서 이거 다닌다고? 그럼 여기 보면 아이스 칩이 있는데 이게 CPU거든. 이게 CPU가 왜 들어가? 동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칩이 들어가는데 CPU를 구동하는 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얘는 뭐 가지고 구동해? 무조건 전기거든. 근데 여러분 카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어요? 기사님 이거 저기 이거 전기 먹어야 되는데 뭐 배터리를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코드 안 꽂거든. 그래서 이 자체에서 순간적으로 카드를 태그할 때만 얘가 CPU를 켜줘야 돼. 그러면 전기를 생성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IC 칩이 있을 때 여기에는 이 IC 칩과 뭐가 코일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단말기 안에도 코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말기 안에는 이거는 버스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 아니면 지하철 개찰구 같은데 아예 딱 그 장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원을 연결하는데 교류 전원을 연결해. 그럼 얘가 웅웅웅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계속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N극에서 바뀌는 자석이 돼요. 그럼 요걸 가까이 대게 되면 요 앞에서 N극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코일이 있는데 N극을 넣었다 뺐다 니까 여기가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뭘 만들어? 유도 전류를 만들잖아. 이 전류가 IC 칩에 들어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띡 하면서 전원 들어오니까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대고 있으면 계속 넣었다 뺐다니까 전류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전류가 들어오면 이미 처리가 된 카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부품이 있어서 동계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거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뭐 학생입니다, 뭐 성인입니다, 뭐 노약자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까지 다 할 수 있대 이제 프로그래머가 돼 있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얘에 있는 CPU를 깨우기 위해서는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드를 꼽아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단말기가 교통카드를 보내는 전자기판은 가시광선이라는데 가시광선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태그 딱 해서 카드 찍으면 학생입나 하면서 막 무지개가 막 이렇게 펼쳐지나? 그런 거 없잖아. 안 보이잖아. 라디오 프레퀀시예요. 라디오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상식적인 거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익히면 돼. 그렇구나. 라디오파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교통카드 IC 칩에는 자기적 성질. 얘는 무조건 전기래니까 모든 신호를 전기로 작용하는 거야. 컴퓨터야, 컴퓨터 생각하면 돼. 코드 꼽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데 자기적이라 해서 잘못됐고요. 교통카드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렇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전기를 유도했죠. 자석으로 전기를 유도했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내용이 맞는 내용. 정답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뭐 RFID 시스템 뭐 취직하는 뭐 입사 시험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겠지만 이걸 어떻게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원리만 물을 수밖에 없지. 이해가죠? 좋습니다. 12번도 똑같이 RFID 시스템인데요. 태그와 리더는 전자기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요게 태그고 요게 리더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요건 지하철이네, 지하철. 이것도 옛날 방식이네. 이게 산발이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여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자, 리더와 태그의 공명 진동수는 같다. 그렇죠. 얘네들이 주고받는 신호에서 진동수가 같아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맞는 내용이지. 이게 다르면 되겠나?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같은 신호를 주고받다.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신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동수는 같아야 되고, 자 태그 이제 공명 진동수가 같아야 되고, 태그와 안테나는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무선 신호를 수신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태그와 리더를 접촉할 때만 아니에요. 여기 전자기파 우리가 전파 라디오파 이용해 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이게 진행하거든. 왜냐면 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어떻게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매질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공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얘는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사이를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도 정보를 수신을 했다. 근데 유효 거리라는 게 있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지하철까지 태그하지는 않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예, 되지도 않은 그런 개그를 하고 있어. 자, 어떻든 간에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13번 볼게요. 자, 그린 가는 정사각형 모형의 프리즘의 전피에 수직으로 지금 이렇게 입사하고 있는 단색광이 매질 A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요. 보이죠? 반사하고요. 일부는 굴절과 90도로 굴절되어 프리즘과 A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가 굴절각이 지금 90이래요. 굴절각이 90이면 여기서 좀 더 진행하면 이제 완전히 전반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지금 굴절각이 90일 때 요때 입사각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전반사의 인계각이 되는 겁니다. 됐죠? 나는요 가에서의 단색광을 P의 입사각 세타로 아까는 이제 수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세타의 상태로 지금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세타 상태로 이렇게 입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색광이 프리즘과 매질 A 경계면 위에 점 Q까지 진행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인계각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얘가 90도니까 요 부분 입사할 때 요 법선에서 요게 굴절각이 90일 때 요때가 인계각이거든. 요게 이해가죠? 그쵸? 그럼 요 인계각이 얼마냐면 요 프리즘이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기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90도로 들어왔죠. 자, 여기 좀 그림이 작아서 선생님 좀 짜잘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태블릿 펜이라서. 어쨌든 90도죠. 정삼각형이니까 60, 60, 60이야. 여기가 60이란 말이야. 여기다 쓸게. 60. 그럼 직각삼각형이 된 상황에서 90, 60이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90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30이니까 이 부분 얼마? 60이에요. 그래서 인계각은 어떻게 되냐면 60도예요. 그래서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어떻게 되냐면 그쵸? 요 60도보다 크게 들어오게 되면 전반사가 시작됩니다. 이해가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쌤 시계바늘 돌리는 걸 설명한다 그랬죠? 요 상황이 지금 이제 전반사 준비하는 상황이고 전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튀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전반사가 되니까 반사.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시계바늘 그대로 이렇게 낮춰지지. 얘를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인 애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 있는 초록색은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낮춰줘야지. 그러니까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들어 올리면 여기 초록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쉽게 말하면 요런 궤적을 가지는 애가 돌려주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순서를 바꿔서 다시. 지금 이런 궤적을 가지고 있는 애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기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 각도는 서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인계각이 60도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얘가 되겠죠. 그냥 그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뒤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요거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나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기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색광의 속력은 파란색. 단색광의 속력은 프리즘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고 해서 프리즘과 공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하고 프리즘 여기는 그냥 수직으로 뚫고 들어왔으니까 속력 비교가 안 되는데 결국엔 나를 봐야 되겠구나. 나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선 가 했으니까 가부터 볼게요. 여기는 지금 비교가 안 되지만 프리즘하고 A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그렇죠?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느린 데서 빠른 걸로 가는 거죠. 지하철 막 지나갈 때 얘가 딱 탈라 그러면 튕겨 나가잖아.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프리즘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느린 곳이 되고 A 부분이 빠른 곳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빠른 곳. 이렇게 두 개 우선 비교해 놓고요. 이제 공기하고 프리즘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경로가 있잖아. 경로가. 그럼 법선에서 멀다가 법선에서 얼마 못 도망갔죠. 그렇죠? 요 거리만 요 같은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느린 것이.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우선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기억부터 보게 되면
속력은 프리즘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즘이 더 느리죠, 공기보다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돼서 맞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프리즘과 A의 경계면에서 인계각은 45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즘과 A에서 경계면에서 인계각은 60도였어요.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60도. 45도보다 작은 게 아니고 커야지. 그냥 딱 구하면 60도거든, 60도.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고요. 나에서 Q에 도달한 빛은 프리즘과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된다고 했는데, 자, 나에서 Q에 도달한 빛.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는 거니까 전반사의 조건은 되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전반사가 되려면 여기서 봤지만 요 60도보다 인계각이 커야 된다는 거는, 야, 이거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 이제. 아유, 이거 너무 지금 화려해가지고. 자, 요 상황에서 더 드러놓아야 된다. 빨간색처럼 이렇게. 아니, 빨간색 다시. 자, 더 드러놓아야 된단 말이야. 더 드러놓아야 돼. 더 드러놓아야지만 전반사가 되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됐냐면 더 세워놨죠. 세워놨어요, 더. 그럼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박히겠지. 박히면서 이제 약간 굴절은 일어나겠지만 전반사는 안 되는 거지. 되겠죠? 더 들어 눕혀야 되는데 지금 얘를 세워놨단 말이야. 세워놨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가 안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는 물질 AB에서 단색광이 각각 V1, V2의 속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누가 빠른 거예요? V2가 빠른 거지. 그래서 매질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B가 훨씬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법선에서부터 더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게요. A와 B로 만든 광섬유의 코어와 공기의 경계면 유해전 P의 입사가 I로 입사시킨 단색광이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반사는 항상 느린 곳에서 빠른 거죠. 코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밀이 돼야 돼. 밀한 매질이 되고 클레딩이 소한 매질이 돼야 돼. 이게 중심이 밀해야지. 속이 말랑말랑하고 겉이 딱딱한 게 아니고 여기가 딱딱하고, 아이 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얘가 밀하고 소하다는 거 알면 되지. 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느린 매질이죠. 여기가 빠른 매질이에요. 그래서 이 코어는 A에 해당할 거고요. 얘를 만약에 쓴다면, 요 A, B의 매질로 쓴다면 클레딩이 뭐가 돼야 되냐면 B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반사도 지금 한번 미리 볼게요. 첫 번째 얘네 둘만 한번 전반사가 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 누워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그림이 작아서 선생님 그림 그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전반사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계각을 쉽게 말하면 여기로 이제 입사각을 이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하나를 더 거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자, 요 두 개 가지고 했죠. 요 두 개. 그 다음에는 얘네 두 개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빨간색이 말이죠. 빨간색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헷갈리죠. 얘를 수평 이동해. 그럼 빨간색이 이렇게 간 거야. 이해가죠? 그럼 원래 경로보다 빨간색이 내려갔죠. 그러면은 요 빨간색이 여기 내려갔으면 여기 있는 요 꺾여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올라가야 되죠. 그럼 빨간색이 이렇게,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즉 전반사가 될 조건은 지금 이 I보다는 어떻게 된다? 큰 상황이 됐을 때 전반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들어 눕히기 시작하면 I가 작아지게 되면 전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전반사가 시작하는 거는 이게 I보다 큰 거, I보다 큰 각도에서 전반사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I가 그러니까 요 I 다시, 요게 I니까 I보다 큰 각도에서 전반사가 시작되기 하고요. 그 다음에 I가 됐으면은 요 I보다 큰 것보다는 작아졌잖아. 그럼 요게 작아졌을 때는 전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선생님이 말을 못해서 버버버버 말을 못해서 그런데 이해가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V1과 V2 비교하는 건 V2가 당연히 빠르다는 거. 코어로 사용한 물질은 B가 아니라 A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제 디귿이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0보다 크고 I보다 작은 거. I보다 작게 되면 전반사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입사각으로 단생각을 입자시키는 코어 클리딩 경험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잘 일어나죠. 그렇죠? 그때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전반사가 일어날 요 i의 각도, 요 i 각도는 어떻게 된다? i보다 컸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5번 볼게요. 그린 가나는 표면을 같은 비율로 확대한 CD와 DVD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는데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얘가 DVD가 되겠죠. DVD, 얘가 CD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CD다. 맞는 내용 되겠고, 나에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저장된 정보가 손상된다. 이건 자석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빛으로 구멍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리딩하고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됐죠? 디귿. 나에서 정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빛이 가에서 정보를 읽을 때보다 사용하는 빛보다 회절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훨씬 더 집중도가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은 게 있으면 얘네들은요, 이런 어떤 정보가 있을 때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작은 애도 어떻게 딱 반사가 잘 돼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반사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보강이냐 상쇄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DVD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 파장이 짧아야 된다. 근데 빛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진동수가 큰 빛.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를 예로 본다면 얘는 초록색 레이저나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DVD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집중도가 높은 거는 이 진동수가 더 큰 블루레이 이런 거 쓰는 거죠. 블루렌즈. 그쵸?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에서 정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빛보다 나가 회절이 잘 된다고 했는데 회절이 잘 될 조건은 파장이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장이 더 짧은 거를 써야 되니까 회절이 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체크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반도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 매체인 SSD 해가지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해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보다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그 강자성체의 이 디스크 표면을 막 돌려가지고 이 그 전자기 현상 이용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플래시 메모리 이용해가지고 그냥 전기로 하기 때문에 뭐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고 처리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요즘 노트북들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렇게 뭐 얇아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가 꽤 무겁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SSD로 대체가 되면서 하드는 이제 HDD라 그래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쵸? 그 녀석이 대체가 되면서 훨씬 경량화와 얇게 초슬림 되는 그런 노트북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고 문제 풀어 볼게요. 그림과 같은 SS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달리 순수 전자식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전기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전기로만 정보를 저장, 재생하는 장치로 대부분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만든다. SSD는 여러 개의 플래시 메모리에서 동시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재생하여 HDD보다 빠른 속도를 낸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USB 같은 거를 여러 개, 이게 용량이 커야 되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면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의 정보 저장 물질로 강자 성체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하드디스크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강자 성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소자로 된 셀을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그렇죠.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SSD는 선생님이 SSD라고 그랬나요? 아까 SSD 저장된 정보를 읽을 때 전자기 유도 현상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전기로만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점 수능 2점 테스트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착실하게 이런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이건 이렇구나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리해가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힘내서 열심히 하기 바라겠어요.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